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지각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나가죠. 그리고 그러한 지각이란 감각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감각작용은 바로 신체 안에 적혀 있습니다. 신체, 감각, 지각, 세상의 인식으로 향하는 여정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각각의 관계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나타납니다. 과연 우리의 실제적 시각 경험, 즉 현상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 20세기 대표적 프랑스 현상학자인 메를로 퐁트의 1차적인 관심사이며 그러한 물음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지각의 현상학입니다. 근대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경험주의는 객관적 세계를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세계가 인과적으로 지각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감각기관들이 외부의 대상에 의해서 자극되면 감각기관은 자극 때문에 형성된 인상, 즉, 그러한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하는데 그 정보는 뇌에서 해석되어 본래의 외부적 자극의 상을 재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극과 1차적 지각과의 1대1 대응 관계가 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사과를 지각하려고 한다면 먼저 붉다는 자극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붉음이라는 인상을 형성하고 다음에 둥글다는 자극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 둥글다는 인상을 형성하는 식으로 붉은 사과에서 자극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분석되어 우리의 감각기관에 전달되고 우리의 뇌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시 재구성하여 붉은 사과를 지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커니즘은 실제 우리의 지각 경험과는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우리가 본 대상의 크기와 실제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나 붉은색과 녹색이 함께 보여질 때 회색으로 지각되는 현상들을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경험주의와 평행적으로 구축되어 온 주지주의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험주의가 서 있는 가정 위에서 부정적인 정신의 작용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우리 의식의 구성적 활동에 의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합리적 구조로 기획되어져 있다면 지각은 의식이 명료한 이상 한치의 오류도 없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지각은 불확정적으로 나타나 우리에게 모호한 의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환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주주의 역시 지각의 경험을 기술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전적 편견들에 대해 메를로 퐁트는 생리학과 심리학적 근거들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실제의 지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학적 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을 도입하죠. 이러한 개념은 집의 지각이라는 예를 통해서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집을 지나서 우리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이웃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쪽에서 그 집의 한쪽 면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 그 집을 지나치는 순간 그 집의 정면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집의 현관에 들어서면서 그 집의 다른 쪽 면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집은 다르게 보이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각기 다른 위치에서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집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을 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집은 어떠한 시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 전제가 위치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러할까요? 그 집이 어떠한 시각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면 그 집은 어떤 곳에서도 보이지 않든지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결국 대상들은 특정 지각자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메를로 퐁트는 그러한 지각의 지평을 가진다는 점, 특정 시각의 채택이란 점에서 항상 시간적 구조를 지니며 형태와 배경이라고 하는 공간적 구조를 가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본 집에 의해서 특정 지평은 거리나 집이 속해 있는 마을 혹은 그 주변 외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특정 대상에 맞추게 되면 필연적으로 나머지 대상들은 시각상의 가장자리로 퇴각되어 결국 배경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대상들도 우리의 시야에서 여전히 중요하며 우리는 자유로운 선택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든 내 시선의 중심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 지평구조, 즉 형태 배경 구조가 바로 시각 경험의 실제 그들의 것이며 이것을 메를로 퐁티가 현상학적 장이라고 했던 것이죠. 현상학적 장 속에서 우리 이웃의 집은 세계를 자신의 궁극적인 지평으로 가지는 어떠한 환경의 일부일 때만 시각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계는 모든 시각적 경험들의 총괄적 환경입니다. 그러나 현상학적 장에서 메를로 퐁티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시각 경험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 되고 있는 우리의 신체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감각기관을 수행하고 있는 식의 기계론적 생리학이 상정하고 있는 신체가 아니죠. 그러한 기계론적 신체는 정보를 담아내는 일종의 용기에 불과하며 의미를 가져야 할 대상들의 지각자, 즉 신체의 주체와의 관계성을 상실한 채 중립적인 인상들의 덩어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메를로 퐁테가 현대 상리학의 비판을 통해 마련해내고 있는 현상학적 신체는 두 가지 층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체험된 바의 신체로서 이로 인해 신체가 세계와 관계하는 특정한 습관적 양식을 얻게 된다는 의미에서 습관적 신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신체는 항상 자신의 주변의 습관적 환경을 투사하며 이로 인해 주체가 처한 상황의 일반적 구조를 부여하는데 현상학적 장의 공간적 시간적 구조는 다 신체가 참여함으로써 약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손을 들어 만져보고 혹은 눈으로 훑어보면서 혹은 소리를 들으면서 신체에 대한 그러한 대상의 특성을 가늠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의 신체와 그 대상 사이에 확립되는 모종의 구도가 생깁니다. 이러한 지각의 과정을 메를도 퐁트는 육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 신체를 통해서 세계와 상호작용을 배우면서 세계를 배워나갑니다. 세계는 항상 신체가 실존하는 그 방식에 의해 이미 윤곽지어져 있는 지평입니다. 신체의 두 번째 층은 현재 신체로서 우리는 과거의 신체를 통해서 얻은 습관적 양식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나의 신체를 통해서 현재의 습관으로 끌어들이며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 형식을 예견하게 합니다. 신체란 이렇게 습관적 신체와 현재의 신체라는 두 층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메를로 퐁티가 육화된 지향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학적 장은 신체 주체와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데 바로 이러한 신체적 투사는 항상 의미의 발생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에서 기인된 의미는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확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각에 참여하는 신체 주체가 익명적, 즉 전의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죠. 신체 주체는 대상들을 주지주의자들처럼 나의 의식의 분절들로 이루어진 나의 구성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형식에 의해 분절된 그러한 대상 자체의 현존으로 발견합니다. 신체 주체에 이러한 익명성으로 말미암아 사물들은 지각자 속에서 붕괴되는 일이 없습니다. 문화 세계는 바로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는데 나의 시각과 타인의 시각들은 서로에게 미끄러져 들어가 공유된 사회적 세계 속에서 결합하죠. 이렇게 메를로 퐁테가 신체 주체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가운데 그의 지각의 현상학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었습니다. 추상적이고 과학적인 논리에 근거한 근대 사상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실제 경험들의 기초를 밝혀내고 있는 지각의 현상학은 지각의 해명에 대해서 독보적 위치를 지니는 메를로 퐁테의 역사임이 틀림없습니다. 감사합니다.